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오늘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또 한번 짧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투자 기간은 땡땡년, 그리고 목표 수익률은 50% 이상, 공부량과 수익률은 비례하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투자 기간이 왜 물음표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그리고 방상주 중 탑픽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바닥인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탑픽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호실적과 주가의 괴리가 좁혀질 때, 이 말은 이제 실적은 괜찮고 주가는 낮다라는 소리겠지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42,000원, 현재 주가는 27,100원, 무려 50% 정도의 상승을 점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차트를 보니 이거 무슨 일이 있어요. 이거 무슨 일이 있는 거를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자, 전 부분의 개선세라고 합니다. 항공 엔진도 괜찮고, 디펜스도 괜찮고, 테크윈도 괜찮고, 시스템도 괜찮고, 파워 시스템도 괜찮고, 정밀 기계도 괜찮은데, 주가는 왜 이래요? 주가는 마이너스 20% 정도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코스피는 전고점을 뚫었는데, 얘는 전 저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1번 사업부 분할로 중간 지주가 할인되었다. 오케이. 두 번째, 장기 사업인 RSP 투자와 코로나19에 따른 항공 제조업의 침체. 지금 이제 항공기가 딱히 필요 없잖아요. 그럼 항공기 제조를 딱히 안 할 테니까 그런 수요가 적은 거죠. 그러면 오케이. 이해 갔어. 그러면은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항공기가 다시 돌아다닐 때쯤에는 이건 다시 또 좋아지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 디펜스 수출 지연 등의 영향이라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디펜스 수출이 지연됐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2021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비 8%와 24% 증가 전망으로 실적과 주가의 괴리가 축소 구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항공 제조업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이 올해가 살짝 증가세가 꺾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감소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2천억 정도가 매출액이 늘었군요. 2천억이 늘었고 내년에도 근 올해부터 10% 정도 가까운 성장을 할 예정이고요. 영업이익도 성장, 그 다음에 순이익도 성장. 네,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이 컨센에 따르면요. 그래서 2022년에는 무려 퍼가 8.2배, 지금 현재 가격 수준으로. 말도 안 되죠. 이렇게 10% 정도의 성장을 하면은 제가 대충 계산을 했을 때는 항상 평균퍼 10 더하기,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10% 성장이면 10을 해서 퍼는 20 정도가 그냥 일단 생각하기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 15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8.2, 이거는 이 컨센대로 흘러간다면 말이 안 되는 수치죠. 그렇다면은 일단 8.2에서 정말 많이 양보해서 15라고 해도 근 2배 정도가 상승할 수 있는, 아까 그 목표가 보셨죠? 50% 이상 상승하는 그 정도를 예측한 게 아마 저와 비슷하게 예측한 것 같습니다. 숫자는 양호한 성장세 연 10%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 2022년 컨센상 8.2는 여러분들이 보셔도 낙폭 과대. 하지만 뭐 그런 산업들이 있죠. 근데 저 정도로 낙폭 과대가 되려면은 성장이 멈춰야 되는 산업입니다. 하지만 그 성장이 멈추는 산업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국방 예산은 꾸준히 증가합니다. 거의 연 7% 수준으로 증가를 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딱 오른쪽을 보시죠. 네, 일본이 있습니다. 네, 일본 언제 또 이상한 짓을 할지 모르죠. 왼쪽을 보시죠. 중국이 있습니다. 너무 크긴 하지만 항상 이상한 짓을 하는 애입니다. 네, 그리고 위를 보시죠. 북한이 있습니다. 요즘 북한이랑 관계가 좋았지만 또 언제 이상한 짓을 할지 모릅니다. 밑에는 뭐 다행히 딴 게 딱히 없군요. 어쨌든 우리나라 위치가 단군 할아버지가 잘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 스타팅 포인트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국방력이 약하면은 이거는 답도 없죠. 우리의 과거가 얘기를 해줍니다. 가장 큰 전쟁인 임진왜란부터 시작을 해서 몇몇 호란을 지나서 그리고 일제 감정기 시대까지 다 국력이 약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력을 약하게 했다고 하면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정부와 상관없이요. 어떤 좌판이 우판이 상관없이 저 국방비를 줄인다라고 하면은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어느 정부가 되든 7% 이상 이렇게 상승하는 게 오히려 최근에 들어서 더 크게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정부나 그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저 또한 어렸을 때는 단순히 이제 우파 쪽이 북한이랑 많이 싸우니까 국방비는 더 많이 들리지 않을까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까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도까지 했는데 이때 기준 평균은 거의 4%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2017년 후반부터는 7%, 8%, 그 다음에 컨센 자체, 이 컨센이지만 어쨌든 보여주는 건 7% 정도 상승을 해서 오히려 우파보다는 좌파가
국방 예산을 더 많이 늘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만 봤을 때는 그게 확인이 가능한데 예전 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모르겠지만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좌파든 우파든 어떤 나라가 되든 이 국방비는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국방 방위 산업은 일단 돈 자체가 7% 정도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절대 파이가 줄어드는 산업은 아니구나. 그리고 국방은 기간 산업입니다. 이거는 없어질 수가 없는 산업이죠. 그래서 작은 국방은 모르겠지만 이런 큰 한국우주,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망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쉽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도 요즘 수출을 한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자주 접했고요. 하지만 제가 무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상식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는 건 숫자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3사가 있는데 한국항공우주는 영업이익이 15년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컨센도 15년비 거의 6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그리고 올해 같은 실적에도 작년에 까딱 잘못했으면 반토막 정도가 날 뻔했군요. 하지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보다 증가를 했고, 그 다음 내년에도 증가를 할 거고, 그리고 15년 이후 계속 지속적으로 한 번 꺾인 걸 제외하고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도 항공우주랑 비슷하군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그냥 숫자만 봤을 때 탑픽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 다만 여기에는 이제 각자의 가지고 있는 기술이 다르겠죠. 제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까막눈이기 때문에 그냥 숫자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개 중에서 숫자만 봤을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탑픽이다. 그 이유는 아셨죠? 그리고 이 산업은 망하지 않는 산업이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하지만 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주가가 왜 저래 망하지 않는데? 네, 단점이 있습니다. 자, 온라인에서 이런 뉴스를 오늘 검색을 해봤는데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왕위를 암살할 거니까 방산주를 사라.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방산주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산주가 다릅니다. 여기 방산주를 검색을 해보니 빅텍 알고 계시죠? 제가 정말 사랑하는 종목인데요. 빅텍, 스페코, 퍼스텍 이 세 개가 북한과 그냥 방산 관련주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방산의 그 의미가 퇴색이 되었습니다. 북한 관련주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북한 미사일 관련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미사일을 쏘면은 슉 올라갔다가 아이고 이렇게 떨어지고 딱 미사일 그 발사대 그림을 항상 그리는 종목들 세 개거든요. 그래서 이 방산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퇴색이 돼버렸습니다. 북한 관련주로. 그래서 이 방산주 뜻이라는 게 검색을 하는 게 사람들 헷갈려서 검색하지 않았을까요? 뭐야 이거 방산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이게 있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리고 아까 봤던 그 세 개 중에 하나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방산주 이렇게가 나와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연가 검색어를 왜 보냐? 주식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유는 일단 테마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 설명을 하면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자, 테마가 왜 중요하냐? 결국 주식시장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가격이고 A, B, C가 있으면 사람들이 A에 원하면 A가 과열이 되고 그 다음에 C는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회사더라도 그냥 계속 바닥을 기는 겁니다. 이런 아까 봤던 그런 차트처럼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고 열광하는 스타에게는 돈을 쓰고 빈익빈 부익부죠. 이제 양극화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유명하지 않은 언더에 있는 그런 가수들 있죠. 언더 가수라고 하는데 그런 가수들한테는 돈을 딱히 쓰지 않죠. 보러 가지도 않고 노래 듣지도 않고. 왜냐면 유명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부분은 실력과 무관하다는 점이 살짝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력은 결국 실적이거든요. 실적이 좋으면 나중에는 인기가 올라가죠. 근데 그 시간이 인내 기간이 좀 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방산 자체가 테마가 돼버린 상황이에요. 우리 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성장하면서 예산이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는 산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북한이 뭐 했다, 미국이 뭐 했다, 중국이 뭐 했다, 일본이 뭐 했다 라는 그런 테마에만 올라버리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시총이 낮은 종목에만 몰리는 수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한 저 아까 보여드렸던 3대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방산주 시총 큰 3대장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관심을 줘야 되는데 관심을 받으려면은 지금 제 생각에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전쟁 말고는 방사능 역시 전쟁이죠. 아니면 옆 나라에서 갑자기 군비 경쟁을 하기 시작한다. 엄청나게 늘렸다. 중국이나 특히 일본이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자위대 얘기가 나오면서 자위대를 없애고 이제 전쟁 가는 국가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이상 쉽게 넘어올진 않을 것 같아서 방산주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실적이 좋아도 야 이게 결국 사람들이 봐줄까?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아마 뭐 반장난으로 적은 것 같은데 도를 넘었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조류독감 관련주를 매수를 하신 분이 서울인가? 서울에서 비둘기에다가 독을 태워서 비둘기에다 독을 태웠대. 비둘기 모이에다가 독을 태워서 비둘기가 단체로 죽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팔아 조류독감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었겠죠. 근데 그분은 이제 조류독감 테마에 투자를 해서 그때도 이글벳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유명한 건 이글벳이거나 뭐 다른 몇몇 종목이니까요. 이글벳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투자를 하고 비둘기에다가 독을 매긴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주식시장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을 정리하자면은 연관검색어가 아까 중요하다는 그 이유 말씀드렸던 거, 그 이유는 사람들이 결국 봐줘야 됩니다. 그런 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봐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방산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져야 되는데 현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옆 나라에서 뭔가가 일어나길 바라야 되는 그런 기대만 하고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정리고요. 두 번째는 연관 검색어 보시다시피 빅텍 스펙오퍼 스택이 항상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방산 관련주, 북한 도발이 가장 많겠죠. 북한 도발에는 이 세 개가 다 먹고 나머지는 따까리라는 소리입니다. 딱히 뭐 올라봐야 뭐 1, 2%. 그러면 종토방에 이런 글이 달립니다. 제가 많이 봤죠. 아니 빅텍도 못 따라가는 이런 종목을 상폐하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바로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얕은 지식으로 떠벌떠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숫자를 보여드렸고 성장하는 산업은 맞으나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이 적은 섹터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렸죠.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런 이제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 이제 만나기 시작하네요. 이제 만나는 그 시점부터 저는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저점이다. 1번 저점이다. 2번 이제부터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다. 3번 근데 언젠지 모른다. 오래 걸릴지.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근 2배쯤 상승한 구간이 있습니다. 이게 2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월봉이거든요. 이게 2001년부터 차트라서 월봉으로 이렇게 상승을 해내는 모습 인데 보시다시피 이 종목은 좀 급격하게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급격하게 오르고 좀 천천히 오랫동안 내리고 급격하게 오르고 천천히 오랫동안 내리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지금은 계속 내리는 구간이었으니까 그냥 단순히 흐름상으로 보면 이제 다시 천천히 혹은 급격히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 이게 이렇게 봐서 월봉으로 봐서 급격히지 일봉으로 봤으면은 답답해 죽었을 겁니다. 다른 건 다 가는데 왜 이건 안 가냐.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실적이 찍히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고 컨센이지만 컨센대로 흘러간다면 절대 이 가격에서 2년 뒤에 마감이 되진 않을 것이다. 이 가격은 2년 뒤에는 못 보는 가격이 돼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고요. 월봉상 저점인가 99% 확신하고 다만 이게 20년 차트라 2015년에서 17년까지 2배 정도 오른 시장도 근 2년이 걸렸다는 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군요. 그리고 길고 지루할 수도 있지만 조선주처럼 어느 순간 정신 차리면 50%가 따단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한다면은 저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추천을 할 생각이 있고요. 하지만 길이 그럼 너는 매수를 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적은 돈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보다는 좋은 종목이 많아서 그게 이유입니다. 저도 만약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100%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위치 자체가 너무 좋다. 실적이 찍힌다면. 가장 저점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찍었군요. 2009년, 그리고 2015년, 그리고 2018년,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이렇게 네 번을 찍었는데 뚫고 내려가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길고 지루할 수 있지만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월봉상 하나 에어로에 확신이 있다면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최근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은 또 안 좋더라고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 근데 일봉을 가져왔습니다. 일봉을 보시면은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예, 각도가 한 10도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저점도 높아지고 있고 고점도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6,000원이 되면은 26,000원에 매수하는 거를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리고 월봉상 저점은 24,000원입니다. 월봉상 저점은 거의 24,000원이기 때문에 떨어져도 마이너스 10% 정도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단점은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방산 언제 올라가냐. 사람들이 왜 언제 방산을 봐줄 거냐. 그냥 단순히
그래서 숫자가 팍팍팍 찍히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팍팍팍 찍히는 느낌은 아니고 한 10% 정도 상승이기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다이내믹함이 있잖아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 숫자가 팍팍팍 찍히면서 올해 전체 수주의 몇 프로를 가져왔니 뭐니 하는데 이 방산 쪽에는 그런 뉴스가 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상승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일단 그래도 한번 말해봐 라고 하면은 3년 정도의 5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년에 50% 이상을 올라가지 않을까. 3년이면 올라가겠지. 이런 마음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까 그 친구도 있던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이 페이지는 저 정치 색깔이 전혀 담겨있지 않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해서 한번 대통령에 따라 다르나? 아까 그 방위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들어서 늘은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근데 최근에 는 걸 대비해서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럼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은 진짜 대통령의 그 성향에 따라 다른가? 라는 생각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고요. 여기서부터 지금까지가 문재인 현 대통령인데 오르긴 했어요. 근데 여기도 내렸어요. 근데 뭐 상단이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는 내렸습니다. 이게 일리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번 뒤를 돌아가 볼게요. 자, 2013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죄송합니다. 2013년, 여기서부터군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뭐 비슷한데? 라는 생각이 들군요. 물론 이렇게 평균 값으로 놓으면은 높긴 한데 네, 딱히 큰 영향이 주지 않는다는 것도 한번 파악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결론. 기립도 무기 쪽의 산업 구조에는 어두운 편이라 산업의 미래를 예측하기는 저는 어렵다. 그래서 숫자가 찍히는 거는 너무 좋은 소식이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봐주는 전기차에 열광하듯이 전기차가 이제 온다 하는 그 사람들이 열광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방산주가 온다라는 열광하는 그 일이 터져야 됩니다. 그 일을 생각을 해보면은 뭐 찾다 못해 이렇게 대통령까지 꺼내왔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제 하나의 예상을 하자면은 테마가 북한 뉴스에 거의 장악을 당해서 장기 상승 동력은 딱 떠오르는 건 정권 교체가 많이 한다면 정권 교체 후 북한과의 사이가 엄청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군비 경쟁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렇게 올라가거나 근데 이것도 큰 영향이 없다는 걸 확인하셨고 그리고 정권 교체가 만약에 빠른 시일 내에 된다고 해도 아직 1년이 넘게 남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 나가리죠. 이 얘기는 나가리. 그럼 두 번째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얘기죠. 일본에서 이제 자위대가 이제 전쟁 가는 국가로 바뀌면서 뭐 군비 경쟁을 하고 뭐를 하고 증강을 하고 그렇게 올린다면은 좀 얘기가 달라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군요. 근데 이 두 개 다 결국 제 내피셜이고 다들 그냥 꿈꾸는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냥 상상하는 그런 미래이기 때문에 조금은 답답한 것 같습니다. 투자하기에는 단순히 숫자만 보고 이 기술 괜찮은데 이렇게만 보고 투자하기에는 좀 답답한 산업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산업이다. 하지만 저점은 맞다. 이것도 항공우주 보시면은 2013년 저점을 이렇게 만들고 있죠. 저점은 맞다. 투자를 해서 계속 말이 길어집니다. 그 이유가 제가 똑 부러지게 이거는 사야 된다. 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차트나 그런 걸 보면 사야 돼요. 그리고 숫자만 보면은 한국항공우주 말고 그 다음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사야 합니다. 차트만 보고 숫자를 보면 사야 되는데 딱 하나. 사람들이 방산을 좋아하나?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딱 서 있는. 그래서 저의 의견은 결국 중립입니다. 네, 약간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저도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을지 괜히 더 헷갈리게 만드는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오늘 또 저도 한번 녹음한 거 업로드 후에 한번 들어보고 한번 이렇게 방송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점이 있으면 다음 방송에는 꼭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이셨습니다.